안녕하세요. 과학이 빛나는 밤의 북빅뱅 독서클럽의 이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그 겸재정선하고 대보조선운동 그 얘기를 했었죠. 그 우리 한반도에서 가장 격렬했던 그 지각변동, 그 대보조선운동 때문에 그냥 지각에 금이 가서 거기에 이제 막 그 멘틀, 마그마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올 정도로. 그 지금하고는 완전히 달랐던 거죠. 지금은 뭐 우리나라가 지진으로부터 그래도 꽤 안전한 곳이고. 그렇지만 그때는 지금의 일본보다도 더 심하지 않았을까. 지진도 엄청나게 자주 나고. 하여튼 그때 여기 살았던 공룡들은 좀 많이 무서웠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지진이 자주 나? 하여튼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제 겸자정선하고 이제 연관돼가지고. 오늘은 이제 또 이끼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끼 중에서 가장 이 도시에 잘 적응해가지고 정말 어딜 가나 볼 수 있는 이끼가 있어요. 그 이름이 바로 이제 은이끼인데, 저도 이 은이끼를 하게 된, 이야기를 하려고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마음 먹게 된 계기가 있는데, 뭐냐면 제가 그 엊그제 연휴에 서울랜드를 갔어요.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놀려고. 근데 너무 사람이 많은 거예요. 보통 사람이 많은 게 아니었어요. 저도 서울랜드 몇 번 가봤는데 제가 갔던 중에서 제일 사람이 많았어요. 주차하기도 힘들고. 와. 그런데 이제 줄도 엄청 길잖아요. 예. 그 줄을 한참 서가지고 이제 기다리는데 이제 뭐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핸드폰도 좀 보고 하다가 이렇게 땅바닥을 봤어요. 근데 이렇게 그 보도블럭의 그 틈 사이로, 보도블럭이 정말 이 보도블럭이 진짜 얇은 그 틈 사이로 초록색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뭐가. 이끼구나. 그 생각이 들었죠. 저건 뭐지? 하면서 이제 자세히 봤죠. 근데 너무 작아가지고 잘 안 보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봤냐면 이제 핸드폰 카메라로 아주 가까이 대고 이제 접사 촬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확대해서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뭔가 좀, 예, 이런 형태였구나. 그래서 이제 그 형태를 보고 이 이끼의 이름이 뭘까? 이제 그걸 이제 찾은 거죠. 그래가지고 찾아보니까 그게 은이끼였던 거예요. 그게 형태가 약간 그 향나무 아세요, 여러분들? 향나무? 그 향나무 이파리랑 좀 비슷해요. 뭔가 이렇게 저기 물고기 비늘처럼 생겨가지고 좀 겹쳐져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은 여기 이끼와 함께 책에도 있었는데 요거예요, 요거. 향나무 아시는 분들은 그 잎의 그 모양이랑 좀 비교가 되실 거예요. 이렇게 비늘처럼 여러 개가 이렇게 겹쳐져 가지고 쭉 이렇게 솟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은이끼, 야, 얘 어떻게 여기서 살지? 진짜 이게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 환경이, 그 놀이공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람이 엄청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거기서 막 그 보도블록에 막 밟히고, 아무리 그 틈 사이에 있어도 그렇지. 막 밟히고 거기 막 애들 막 뛰어다니고 어른들은 거기 줄 서서 기다린다고 막 그걸 밟고 있고, 또 얼마나 또 좀 더럽겠어요, 거기가. 그 신발에 막 별게 다 묻어 있을 텐데. 온갖 그 오염 물질들, 각종 세균, 뭐, 이런 거다 묻어가지고 거기 막 다 묻을 텐데도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조금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곳곳에 다 있어요. 있을 만한 데는 거의 다 있어요. 이게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생명력이 강하냐? 그러니까 거기 뭐 우산이끼 이런 거 못 보겠더라고. 하여튼 은이끼가 있어. 다른 이끼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끼를 한번 찾아보려고 다 사진 찍으면서 돌아다녀 봤는데 은이끼에 은이끼 하나. 다른 거는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은이끼에 대해서 이제 자료를 찾아본 거죠. 도대체 이유가 뭘까? 얘는 어떻게 이렇게 잘 살아남나?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일단
여러 가지 굉장히 이제 치열하게 진화를 한 그런 이제 흔적들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 이제 이 이끼를 보호해주는 그 어떤 뭐랄까 보호 캡이라고 해야 되나? 뭐냐면 이제 이끼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손가락처럼 이렇게 올라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끼가 이렇게. 그러면 이 끝에 부분이 이 끝에 부분에는 엽록소가 좀 없대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좀 약간 하얀빛, 은빛 이런 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은이끼라고 하는 거죠. 은빛이 좀 나니까. 밑에는 이제 엽록소가 있어가지고 이제 광합성을 하지만 이 위에 부분은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제 살펴보니까 얘가 이제 이 밑에 부분을 좀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제 자외선이나 이런 것들을 얘가 이제 반사해가지고 이 은빛 나는 이쪽이 그래서 이제 해로운 자외선으로부터 여기를 이제 보호해주고 밑에 부분을. 왜냐면 얘가 이렇게 나무 밑에 뭐 이렇게 물론 나무 밑에도 살 수 있겠지만 이렇게 보도블럭에서 막 살잖아요. 그리고 얘가 얼마나 잘 사냐면 막 이런데 도시 이런데 창틀 이런 데도 심지어 산대요. 그 창 바깥에 창문 바깥에 이제 좀 비도 이렇게 약간 좀 이제 오고 좀 습기가 차는 그런 지역이겠죠 아무래도. 창틀 막 이런데 그런 아주 미세한 틈에도 걔네들이 이제 거기서 보금자리를 이제 만들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햇빛이 얼마나 또 거기가 뜨겁겠어요. 여름이나 이럴 때. 보도블록은 뭐 가려주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아무래도 그런 해로운 자외선으로부터 뭔가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겠죠. 그래서 바로 이제 끝에 부분이 그렇게 은빛을 빛나는 그런 약간 이 손톱 같은 부분이죠 한마디로. 손가락으로 치면. 좀 약간 단단하겠죠 아무래도. 그래가지고 이제 보호해 주는 거죠. 근데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 당분. 이 은이끼가 어떤 손상으로부터 치명적인 어떤 손상으로부터 자신의 어떤 세포를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 당분으로 만들어진 어떤 보호 물질이 있대요.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보호를 한다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되게 이끼는 되게 연약하거든요. 사실은 그냥 세포 하나예요. 우리 이제 진화한 식물의 잎은 우리가 보통 보는 식물의 잎은 이렇게 큐티클층으로 이렇게 뒤덮여가지고 되게 여러 겹으로 뒤덮여가지고 보호를 해주거든요. 그 보호막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물 잎을 떠올려 보면 이렇게 되게 반질반질하잖아요. 반짝반짝거리기도 하고. 그게 다 이제 큐티클층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걸 보호해 주는 거거든요. 잎을. 그래서 이제 수분이 잘 빠져나가지 않게 걔네들이 좀 가둬주는 역할도 하고, 이제 또 외부에서 어떤 이물질들이 이제 못 들어오게 이제 막아주기도 하겠죠. 그런데 이끼는 그런 게 없어요. 큐티클층이 막 이렇게 발달해가지고 보호해주는 것도 없고, 그냥 그게 그냥 세포 하나예요. 그냥. 그 세포가 스스로 이제 수분을 흡수하고 뭐 다 하는 거예요. 수분이 또 날아가면 또 이렇게 뺏기는 거고, 뭐 보호해주는 큐티클층도 없고 수분을 대신 뿌리에서 흡수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스스로 다 하는 거죠. 그런 거. 그러니까 외부 어떤 오염이나 외부의 어떤 공격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이 세포가 굉장히 취약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세포를 보호할 수 있는 치명적인 손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당분으로 만들어진 어떤 뭔가 특별한 물질을 또 만들어낸대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뭐 에탄올? 여기서 이제 추출한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에탄올을 추출해가지고 실험을 해보니까 뭐 뭐 곰팡이, 세균, 뭐 이제 이런 것들로부터 이 에탄올 같은 물질이 이 은이끼를 보호해준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뭐 살균제 같은 거죠 한마디로 이제 소독약 같은 거 그런 역할을 하겠죠. 이것도 과학자들이 왜 이런 또 연구를 했냐면 이 은이끼가 너무 적응을 잘하잖아요. 그 척박하고 험난한 환경 속에서 은이끼가 정말 성공적으로 잘 적응해가지고 진짜 안 사는 데가 없어요. 이 대륙 5개 대륙 뭐 남극 뭐 다 있어요. 어느 도시에 가나 다 있어요. 이 은이끼가
없는 데가 없대요, 진짜.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너무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번식을 잘할 수가 있냐, 잘 살아남을 수가 있냐. 그래서 다양하게 연구를 한대요. 자외선으로부터 어떻게 스스로를 지켜내는지, 외부 오염물질로부터 어떻게 지켜내는지, 이제 다양한 연구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에탄올 같은 게 이끼를 보호해준다, 이런 것도 연구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건 다 했나? 네, 여기까지 이제 스스로를 지켜내기 위한 어떤 그런 방법들이었고, 이제 번식도 진짜 잘하잖아요. 전 지구에 다 퍼져 있다고 보면 되니까 거의 살 수 있는 데는 다 산다.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굉장히 번식을 잘한다는 얘기인데, 일단 첫 번째로 가장 깜짝 놀랐던 거는 이건 진짜 놀라웠어요. 뭐냐면 얘가 가장 진화한 속시식물의 그 꽃이 피는 게 이제 속시식물이잖아요. 그 꽃의 전략을 이게 따라했다기보다 얘가 먼저 했을 수도 있죠. 이끼가 사실 원시 식물이니까. 이 이끼를 배워서 나중에 속시식물이 그렇게 꽃이 피었나? 하여튼 비슷한 전략을 갖고 있어요. 뭐냐면 향기예요, 향기. 이끼가 향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달콤한 향기가 난대요. 그 꽃에서 만들어내는 향기랑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달콤한 향기를 내뿜어가지고 이 톡톡이가 그 달콤한 향기에 이제 취해가지고 그 정자를 갖다가 정자에서 이제 향기가 아마 나나 보죠. 그래가지고 이 정자를 가지고 이제 몸에 이제 묻혀가지고 난자한테선 더 강한 향기가 난대요. 3배 더 강한 향기가 난대요. 난자한테 가가지고 이제 정자가 수정이 되게 이렇게 해주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벌이나 나비 같은 역할을 톡톡이가 진짜로 하는 거죠. 향기를 그냥 지나다니면서 저는 이제 지나다니면서 어쩌다가 이제 우연히 묻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향기로 적극적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끼가 향기를 내뿜는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주 고차원적인 수정을 하기도 한다고 해요. 과학자들이 맞아,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물론 이제 축축해야죠. 일단은 물기가 있어야 이제 정자가 또 헤엄도 잘 치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물기만 있어서는 그렇게 수분 확률이 높지 않았는데, 이 톡톡이까지 같이 있으니까 이 톡톡이가 아마도 이제 그 향기를 맡고 적극적으로 수분 이제 활동을 이제 도와줬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 수정 활동을 도와줬나 봐요. 그래서 훨씬 더 수분 확률이 높아졌다고 그래요. 수정이 되는 것이. 하여튼 참 대단하다. 은희께에게 이런 비결이 있었구나. 그래서 네가 이렇게 보도블록에서까지 그 틈에서 막 밟혀가면서도 막 그렇게 짓이겨지면서까지도 네가 그렇게 살아남았구나.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 이게 수분이 또 번식이 잘 되는 게, 포자가 어디에나 다 있대요. 진짜. 어디에나 다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 꽃가루, 대기를 떠돌아다니는 이제 부유 플랑크톤, 이런 애들한테 다 묻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제 저도 이 말을 듣고 좀 신기했는데, 대기 중을 이렇게 떠다니는, 너무 가볍나 봐요, 그 플랑크톤이. 그래가지고 얘가 떠다닌대, 하여튼. 되게 멀리 가기도 한대요. 제가 더 자세한 자료를 찾아보려고 하긴 했는데 자료가 없더라고요. 자료를 찾아보지 못했어요. 근데 하여튼 여기 이끼와 함께 그 내용이 있었어요. 여기에 그 대기 중을 떠돌아다니는 플랑크톤에서도 이 포자가 발견된다. 은이끼의 포자가. 꽃가루 속에서도 발견된다.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로 퍼질 수 있었겠죠. 이렇게 잘 떠다니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교실에서도 이걸 발견했었잖아요. 제 생각엔 그게 은이끼였던 것 같아요. 내일 가서 다시 한번 봐야겠어. 그게 생긴 게 이렇게 비늘처럼 생겨가지고 은이끼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교실에서 8m 정도 이동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죠.
뭐 플랑크톤에 묻어가지고 뭐 수십 킬로를 막 이동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네. 바다도 건넜을 거 아니에요. 뭐 대륙까지 다 온 대륙에 다 퍼져 있다는 거 보니까 없는 데가 없으니까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아 그리고 또 하나가 얘가 도시에 특별히 더 이 보도 블럭에 특별히 더 잘 진화를 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 이끼의 끝에 부분이 되게 잘 떨어져 나간대요. 이게 잘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들 구두, 운동화 밑창 이런 데에 얘가 붙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성생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끝에 부분이 떨어져 나가가지고 운동화 밑창에 붙어가지고 가다가 어디 뭐 이제 또 다른 데 또 떨어지겠죠. 그러면 거기서 또 새로운 은이끼가 자라나는 거죠. 그런 식의 무성생식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 맞는 거예요, 이게. 도시에서 잘 번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다 은이끼야. 우산이끼 이런 거는 잘 못 봤어요. 그 보도블럭 제가 서울랜드에서 막 이야, 대단해. 진짜 딱 맞게 적응한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내일은 여러분들이 이제 출근하실 때 진짜 어디서나 볼 수 있거든요. 은이끼는 진짜 찾기 쉬워요. 그래서 이제 이 은이끼를 이제 보도블럭이나 뭐 이런 데서 그 틈에서 보시면은 야, 너 참 대단하다. 야, 네가 거기서 그렇게 잘 적응해서 살아남다니. 정말 너의 그 치열한 노력에 정말 경의, 감탄과 경의의 박수를 보내주고 싶구나. 이렇게 살짝 박수도 좀 쳐주시고 그렇게 해주면 좀 우리 은이끼가 귀여운 은이끼들이 좀 뿌듯해하지 않을까. 아니 걔네들도 거기에 하나의 어떤 그 생태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 은이끼가. 은이끼가 그 보도블럭 사이에 그 아주 작은 곳에서 어쨌든 그것도 하나의 작은 숲이잖아요. 그 안에서 또 톡톡이들이 살 거고 톡톡이들만 살겠습니까? 그 안에서 또 다른 작은 뭐 선충이니 뭐 원생 생물들이 또 거기서 살겠죠. 그 은이끼가 또 자라나면서 좀 이제 죽은 이파리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은 또 떨어져가지고 그 안에서 또 썩을 테고 그 밑에서는 그 하나의 그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또 하나의 작은 정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또 분해하면서 톡톡이가 분해하면서 또 영양분을 이제 섭취를 하고 또 곰팡이가 또 이제 또 그걸 또 분해를 하고 또 세균들이 또 그걸 이제 또 먹고 뭐 어쩌고 막 이제 하면서 거기서 아주 작지만 정말 그 정글 하나의 또 작은 생태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우주죠. 그걸 이루어가지고 거기서 막 바글바글바글 하면서 막 이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은이끼죠. 정글에서 나무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그 생태계 순식간에 다 붕괴되겠죠. 은이끼도 바로 그런 어떤 그 생태계의 가장 큰 기둥이다. 가장 크고 중요한 기둥인 거죠, 사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면 사실 눈에도 잘 띄지도 않지만 아예. 하지만 정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진짜 박수를 한번 쳐주실 만하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드려 봅니다. 이렇게 하면 또 여러분은 이제 이 보도블럭 틈 바구니가 이미 틈 바구니래. 그 틈새가 이제 새롭게 보이죠. 그래서 또 한번 이제 세상이 달라 보이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다 얘기했나? 네, 뭐 빠진 게 있으면 다음에 또 말씀해 드리죠. 내일은 뭐 은이끼를 한번 제가 직접 또 찍으러 한번 가봐야겠어요. 근데 너무 작아가지고 핸드폰으로 이렇게 잘 촬영이 안 되던데 카메라로 잘 되려나 모르겠네. 접사를 할 수 있는 뭐가 있으면 좋은데 그 렌즈가. 하여튼 뭐 제가 이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은이끼를 한번 정말 자세하게
그 은이끼 정글을 한번 찍어보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 그럼 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